자, 76페이지 장마부터 볼게요. 자, 이 장마라는 작품은요, 진짜 우리 그 6.25 전쟁 있었죠. 이 6.25 전쟁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때 있었거든. 내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작가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잘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6.25 전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은 민족이야. 같은 민족 사이에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서로 다른 이념, 소위 말해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이데올로기. 자, 그래서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인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서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근데 생각해봐봐. 그러면 전쟁에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들과 전쟁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맞죠? 그럼 전쟁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랑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이념,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사실 우리 한반도에서 생각해보면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오히려 다수가 아니라 소수야. 근데 소수의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역을 나누고 나라를 나누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인 거거든.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근데 물론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분단된 지가 하도 오래됐다 보니까 너무 이념의 차이가 많이 커서 이제는 통일하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까지 와버렸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근데 이때까지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 지금 국가가 분단된 지 뭐 기껏 해봐야 5년 지났을 텐데 전 국민이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 안 되지. 맞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그 다음에 피해자든 또는 이제 전쟁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이든 간에 이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물론 있긴 하겠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같은 민족 안에서 실체도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비극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나고 나서 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나를 중심으로 시작이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1인칭 서술자야. 자, 1인칭 서술자인데 이 서술자는요 관찰자의 역할을 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어린 서술자라고 되어 있지. 자, 나는 어린 나이의 서술자이기 때문에 어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못한다? 못해요. 6.25 전쟁의 원인 이해한다 못한다?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지 못합니다. 어서 주어 잘 써있어요? 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앞부분 주번입니다. 자, 장마가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비가 내립니다. 서술자인 나의 집에는요 외할머니와 작은 이모가 피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아무래도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외할머니랑 살기보다는 보통 누구랑 살아요? 친할머니랑 삽니다. 그리고 나랑 우리 친할머니랑 살아알고 있는 이 집에 우리 엄마가 시집 온 거잖아. 그때 당시로 따지면. 맞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의 친갓집인 거야. 근데 이 친갓집에 누가 얹혀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외할머니랑 이모도 엄마 쪽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나의 외갓집 친척들이 여기에 얹혀서 살고 있는 거야. 피 나누다가. 알겠죠? 자, 그래서 나의 삼촌은 친삼촌이죠. 이거 여러분들 좀 중요합니다. 아버지 쪽 삼촌이야. 여기에 외삼촌 있죠. 어머니 쪽 삼촌이야. 빨치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빨치산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파르티잔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파르티잔이라는 말은 동유럽에서 쓰던 말이거든. 체코나 이런 데서. 파르티잔이라고 해서 얘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얘가 파르티잔이 빨치산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게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동지라는 뜻입니다. 동지. 그래서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동무를 우리 같이 함께 뜻을 하는 동무로 얘기하는 거야. 원래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동무는 친구를 뜻하잖아. 근데 북한에서는 동무는 친구라는 뜻보다는 함께 어떤 이 공산주의 체제를 함께 건축해 나가는 어떤 그 정치적 동지로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 동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파르티잔이라는 말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들인 거야. 파르티잔이. 동유럽도 공산주의 국가였죠. 체코, 그 다음에 뭐 슬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 맞죠? 그 다 같이 러시아랑 같이 묶여가지고 다 소련이었잖아. 자, 그래서 그 소련 국가들에서 쓰는 말인 거거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삼촌은 어느 나라 쪽인 거야?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 쪽이었던 거야. 이념이. 알겠죠? 그 다음에 외삼촌은 뭐야? 남한 쪽이었던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뭘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 둘 중에 한 명은 죽여야 돼. 실제로 두 사람이 전쟁에서 만난 건 아니지만 서로 적군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자, 그래서 당시에 남한에 빨치산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빨치산들이 대체로 어디에 숨어 살았냐면 산속에 숨어 살았어. 그래서 나는 중학생 때 빨치산이 산 이름인 줄 알았어요. 산에 숨어 산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보면 했잖아. 자, 그래서 빨치산이 되어서 산으로 떠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하냐면은 게릴라 작전을 펼친다든지 또는 이제 그 남한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 공산주의적 이념으로 좀 선동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지금 전선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맞부딪혀 있는 어떤 그 전선에 지금 두 사람이 가 있는 거야. 할머니랑 외할머니 서로 사돈관계다. 그렇죠? 사돈관계. 자, 그래서 가깝고도 먼 사이죠. 사돈관계면. 자, 그래서 할머니랑 외할머니는 예의를 지키며 원만하게 지내왔는데 문제가 뭐냐? 갑자기 외삼촌이 어떻게 돼버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심한 갈등 상태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원래 친하게 지냈는데 서로 대화가 끊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생략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내가 어린 고술자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뭐 하냐면 이 할머니들 사이에 말 전달하러 가야죠. 서로 말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왜 그런지 몰라. 나는 귀찮아 죽겠거든. 근데 자꾸 할머니가 가가지고 저기 가서 뭐 하고 저기 가서 뭐 해요. 서로 공간도 같이 안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갈등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요.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가 빨치산들이 숨어 다닌다는 산을 보면서 저주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외할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외삼촌이 죽었잖아. 맞죠? 외삼촌이 죽었고 이 빨치산들이 숨어있다는 산이 우리 집 뒷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는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저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는데 어찌됐건 빨치산들이 산다고 하니까 저기 산에 대고 쌍욕을 막 하는 거야.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막 욕을 하는데 그 장면을 할머니가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산에는 누가 살고 있는데? 우리 삼촌이 살고 있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다른 가족들은 삼촌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누구만은? 할머니만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외삼촌은 일단 죽었고 삼촌도 어떻게 됐을 거다? 죽었을 거다 라고 사람들 다 생각했어요. 자, 외삼촌은 이미 죽었고요. 삼촌도 죽었을 거라고 모든 가족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말치산들이 있는 산에 지금 전선이 이렇게 물려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서로 전쟁을 맞부딪히는 이 선이 전선이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국군이 전멸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봐봐. 그러면 우리 삼촌 죽은 거잖아. 우리 삼촌 거기 있었는데. 맞죠?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소식이 아름아름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전부 뭐라고 믿고 있었냐면 그냥 우리 삼촌 돌아가셨다 라고 믿고 있었거든.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삼촌이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할머니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올 것처럼 행동합니다. 할머니의 이런 믿음은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 때문에 더욱 굳어진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사실은 삼촌이 돌아가신 게 거의 기정사실인데 가족들을 막 들볶아가지고 잔치 음식도 장만하고 아들이 돌아올 준비를 막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마루 위에 발도둑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을 떨던 월이라는 놈이 갑자기 토방으로 내려섰다. 우리는 월이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월이는 이 집의 강아지고요. 자,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습니다.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한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췄대요. 아이들이 일저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습니다. 숟가락을 아무 때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대요. 뭐야? 이러면서. 왜냐면 밖에서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잖아. 그걸 느꼈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밥 먹다가, 나는 소년이잖아. 지금 어린 소년. 궁금해 미칠 거 아니야. 밥 먹다가 팍 던져버리고 나도 대문 밖으로 뛰어나간 거야.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자, 우리 집 대문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대요. 자,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무래기 패들이었대요.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이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는 거야. 시끄럽게. 그들의 손엔 돌멩이 아니면 길다란 나무깨비 같은 것이 골고루 들려 있었답니다.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푸 기세를 올렸대요. 아이들은 손에 뭘 들고 있어? 무기를 들고 있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 안 되죠? 잘 보세요. 자, 그 중에 한 아이가 힘껏 돌팔매질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소란스러워졌어. 와 하면서 무기 들고 있는 애는 막 무기를 때려. 돌 들고 있는 애는 돌 던지고 있어. 돌멩이가 날아와 푹푹 꽂히는 땅바닥에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어요. 눈 어림으로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뭐였다? 구렁이였습니다. 뱀이었어요. 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란스러웠던 거야. 너무 큰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이거 들고 막 무기로 뱀 치고 있고 돌 던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집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삼촌이 돌아올 잔치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러운 몸뚱어리를 보고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대번에 뻣뻣이 굳어져 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사실은 구렁이를 보고 어떻게 됐다고? 몸이 이렇게 굳어버렸다고. 오금쟁이가 굳었다라고 하면 오금은 여기 이 허벅지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두려움을 느꼈겠지. 너무 크니까 구렁이가. 자, 그래서 그러나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함을 지르며 돌팔매질 해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돌아왔대요.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푸는 정리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도 막 돌 던지고 나뭇가지로 찍고 막 해가지고 빨리 막 구렁이를 죽이려고 한 거야. 다른 애들처럼.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대요. 지게 짝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답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담내의 요절을 낼 요량으로 짝대기를 쥔 양쪽 팔을 높이 들었대요. 그러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게 짝대기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내 손을 잡은 거야. 누가 잡았냐면요, 돌아나 보니, 잘 보세요, 외할머니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 사실은 이건 이제 지금 어른이 된 서술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거긴 하지만, 자, 이 날의 오늘 기준으로 집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친삼촌이 사실은 돌아가셨는데 돌아올 것이라 믿은 친할머니죠. 자, 친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은 친할머니의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근데 잔치상 준비는 누구 얘기 듣고 한 거야? 자, 무당의 얘기를 듣고 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 친할머니는 친삼촌이 죽었다고 믿어, 살아있다고 믿어? 죽었다고 믿어, 살아있다고 믿어? 살아있다고 믿어. 외할머니는 그러면 친삼촌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이긴 했지만 외할머니도 지금 이 집에 얹혀 살고 있잖아. 외할머니는 이미 자기 아들 죽었고, 맞죠? 외할머니는 친삼촌이 죽었다고 생각할까, 살아있다고 생각할까? 외할머니는 친삼촌이 죽었다고 생각할까, 살아있다고 생각할까?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왜? 친할머니를 빼고 모든 가족들은 다 친삼촌이 죽었다고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 그게 객관적인 시선인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친할머니는 지금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아들이 죽었다는데. 근데 내 눈으로 시체를 본 적이 없는데. 맞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잡아당긴 이 외할머니는 지금 친삼촌의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 주관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객관적 입장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외할머니는 지금 친삼촌이 죽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맞죠? 자, 넘어가 볼게요.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대요. 비명을 지릅니다. 누가 비명을 지르느냐? 친할머니야. 자, 여기 나오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헌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누구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 할머니가 매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잘 보세요.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짝대기를 뺏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구렁이 때리라, 때리지 말라. 때리지 말라는 거야.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잘 보세요, 부릅뜬 두 눈이
나에게 뭘 주고 있었다? 엄한 꾸지람을 주고 있었답니다. 뱀이 사람만한 뱀이 나타났는데 내가 그걸 쫓으려고 지게짝대기로 치려고 했더니 외할머니가 내 손을 팍 잡고는 엄청나게 무서운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다고. 혼내듯이. 친할머니는 뭐 어떤 상태? 충격에 빠진 상태. 자,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의 엉망진창이 돼버렸답니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어요. 할머니가 뭐 했다? 기절했다는 거야. 자,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서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내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께서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답니다.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대요. 혼비백산인 상황이야. 온 집안이 지금. 구렁이도 나타났는데 할머니도 기절했어. 맞죠?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냉정함을 잃지 않은 사람. 바로 외할머니였습니다. 그 혼비백산의 상황에서도 외할머니만 혼자 냉정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잘 보세요.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밝은 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하나씩 곤란을 수습해 나갔대요.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러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대문 앞에 지금 온 마을 애들이 몰려있다고. 구렁이 때문에 다 가라고 몰아내는 거야. 외할머니는 구장과 진군의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서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대요.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답니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뒤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가 있었답니다. 자, 구렁이는 어디에 올라가 있었어? 감나무에 올라가 있었어. 자,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내고 날름거렸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구렁이의 모습이 어떠냐? 배알지게 어두렁하자, 잘 보세요. 꼬리 부분이 거지반이라고 하는 우리 지구로 따지면 거의 동강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건널고 있었답니다. 그 말이 뭐야? 구렁이가 이렇게 있는데 구렁이 꼬리 부분이 어때 지금? 떨어질랑 말랑 댕강댕강한 거야. 하도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자,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나 나뭇개비들이 날아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감나무에 올라가 있는 구렁이한테 돌을 던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을 땡기는 게 어떤 놈이냐?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외할머니는 아이들한테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렁이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외할머니의 보람은 아주 서리빨 같았답니다. 굉장히 무섭게 얘기한 거야. 자, 팔매질이 뚝 멎었대요.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을 죽여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대요.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안증스러운 눈가를 요모조모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잘 보세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뭐 하느냐?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서 합장했답니다. 지금
구렁이가 있는데 엄청나게 커. 사람만 하다고 했으니까 걔가 지금 감나무를 칭칭 감고 있는데 사람들 전부 돌 던지고 있는데 돌 던지지 막 하고는 바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 맞죠? 에고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리 먼 길을 찾아왔는가? 꼭 울어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를 불러주는 투로.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 구렁이를 보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아 어찌 이러다 이 먼 길을 찾아왔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보면서 웃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단박에 눈을 쇠문꼴로 변했습니다. 탁 째려봐요. 굉장히 무섭게 얘기합니다. 어떤 창사고 빠진 장돔이 이렇게 히득거리며 서 있냐? 누구냐? 이리 썩 나오거라. 자, 외할머니의 배갈보력에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소리도 못 냈대요.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답니다. 자네 보다시피, 자 구렁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자네라고 얘기합니다.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두들 잘 지내고 있네 까지. 지금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누구로 생각하는 거야? 친삼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리려고 하는데 막은 거야. 아까 쌤이 계속 강조했죠. 지금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친삼촌이 돌아올 걸로 예정이 돼서 친삼촌을 맞이할 잔치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친할머니가 기절한 이유는 뭐 때문인데? 구렁이가 들어왔을 때 자기 아들임을 깨달은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졸도한 이유가 뭐야?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눈으로 맞이한 것과 똑같은 충격을 받고 기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외할머니랑 친할머니는 모두 무속신앙을 믿고 있고 이 무속신앙에 따라서 우리 집에 뱀이 들어온 걸 보면서 그걸 누구라고 보는 거야? 죽은 아들의 영혼이라고 보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친할머니는 기절해. 충격을 받았으니까. 외할머니는 왜 이렇게 의연해? 왜 이렇게 의연할까요? 원래 친할머니랑 외할머니랑 서로 무슨 사이였어? 진짜 죽일 듯이 싫어하는 사이였어. 집안에서. 근데 지금 생각해봐. 이 구렁이는 외할머니 입장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삼촌이라고. 맞지? 그런데 지금 이 외할머니가 친삼촌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네 노친께서는, 그럼 이 자네 노친이 서술자 기준으로 하면 누구야? 친할머니 말하는 거야. 기력 받냐고? 기력 여전하다고? 괜찮다고? 다른 식구들 받지 않냐고? 다 모두들 잘 지내고 있다고.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야? 구렁이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거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친삼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돼요? 자, 그러면 외할머니는 이 친삼촌의 영혼과 같은 구렁이를 왜 위로해주고 있는데? 친삼촌이 내 아들을 죽였는데, 뭐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맞잖아. 외할머니 지금 아들 잃었잖아. 맞죠? 외할머니랑 친할머니랑 사이가 멀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야? 외할머니의 아들이 내 입장에서는 외삼촌이 죽었기 때문이야. 맞죠? 그런데 지금 외할머니가 이 말치산이었던 친삼촌의 영혼으로 보이는 이 구렁이를 보면서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위로해주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데? 왜? 맞아요. 나도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인 거야.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때리려고 할 때 내 손을 잡은 이유가 바로 뭐냐? 자신 역시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친할머니가 겪을 슬픔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때로 가서. 가야 할 때가 어디야? 저승이야. 구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대요. 철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답니다. 가야 할 때가 보통 먼 길이 아닌데 여기서 이러고 충거리고만 있어서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은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하겠나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외할머니는 꼭 잘 보세요. 산 사람을 대하듯이 올려다보면서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죽은 삼촌의 현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위에 자네 심정은 내가 알겠다라고 할 때 자네 심정이 바로 뭔데? 이 가족 걱정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 한스러운 감정 때문이죠.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보아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보이지 않는답니다. 이때 울바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알려주었대요.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서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뱀이 갈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무속적이죠. 우리가 흔히 무속신앙, 토속신앙 이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나는 무엇을 가지러 갔느냐?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왜? 충격을 받아서. 구렁이가 출현한 것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였거든. 자,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답니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답니다. 누구에게 할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외할머니는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알지만 지금 집안에 있는 식구들 입장에서 갑자기 머리카락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이 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에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런데? 서술자가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대요.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답니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돌의 소반 위에다가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어요. 마치 제사 지내는 것처럼. 맞죠? 자, 그래서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 보이고, 자,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답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대요.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서 장만한 것일세. 지금 집에 잔치상이나 이런 거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죠?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욕이라고 하고 가쇼.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거리부터 편안하게 가시오 라고 해서 지금 자신의 아들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이제 이 친삼촌의 영혼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편안하게 저승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지금 전달하고 있죠. 자,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답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습니다. 그러자 눈앞에서는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대요.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꿈쩍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대요.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서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갔답니다. 자,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주었대요. 자,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답니다. 새막에서 참새떼를 쫓을 때처럼 서이서이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대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러니까 서희 이러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구렁이가 안전한 길로 잘 갈 수 있게끔. 얘가 위험에 빠지면 안 되잖아. 왜냐면 이 죽은 삼촌의 어떤 현신이라고 믿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곳을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대요.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답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오는 길다란 그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머리란 놈이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짖어대고 있었답니다.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대요. 자, 외할머니의 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곁을 거쳐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답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어요. 이제 여기로만 가면 구렁이 충분하잖아. 맞죠? 자, 잘 보세요.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제발 성에서 먼 걸음 편안히 가쇼.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이 지금 외할머니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외할머니가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답니다. 자, 이거 표시 좀 합시다. 지금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처음에는 구렁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다가 서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거는 서술자의 말은 아니고 할머니의 목소리이긴 하지. 외할머니의 목소리인데 뭐로 바뀌어요? 이 사람이라고 바뀐다고. 자, 그래서 단순히 이 구렁이가 동물이 아니라 그 동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좀 강조해서 알 수 있죠. 자, 다음 마지막 부분. 자, 이웃 마을 용산리까지 가서 진군의 할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대요.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안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잘 보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답니다. 자, 그리고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어요. 자,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자, 이제는 잘 보세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답니다. 안심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 편히 저승으로 돌아갔기 때문인 거야. 자, 우리 무속적인 세계관에서 마음 편히 저승으로 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혹시 여기에 그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귀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 유튜브에 가끔씩 무서운 얘기 나오면 본다. 귀신 얘기 나오면 본다. 아무도 없어요? 가끔씩 그런 사람 있던데. 난 개인적으로 무서운 거 싫어해가지고 그런 거 못 보거든요. 그런 거 못 보는데 귀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있던데. 게임칙한 거 이런 거.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무속신앙에서는요, 저승에 가야 되는데 가슴 속에 한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돌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귀신이 된다고 믿는 거잖아. 귀신이 된다고. 자, 그래서 그게 악귀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들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자, 그래서 할머니 입장에서 뭐가 걱정되냐면 이 죽고 나서 저승에 돌아가야 되는데 똑바로 돌아갔는지 그걸 물어본 거야 지금. 근데 고모가 재빨리 알아채고 갔다고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이제는 안심하는 거야. 그래, 내 아들 편안히 저승으로 갔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눈을 지그시 내리까는 겁니다. 자,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대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서 감나무에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박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준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야? 지훈아,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전달한 거지. 이거 다 외할머니가 한 거잖아. 자, 그래서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보충해 놓았대요.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답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꼬랑을 타고 베개 밑으로 줄줄이 흘러내렸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자, 잘 보세요.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에게 분부했다. 이거 진짜 오랜만의 일이야. 이게 여러분들 소설 전문을 다 읽으면요, 지금 할머니의 안방은요, 사돈이 누구야? 외할머니잖아. 외할머니가 이 할머니의 안방 큰 방을요, 한 몇 주째 몇 달째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처도 안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가 지금 외할머니를 어디로 모시도록 해요? 큰 방으로 모시도록 하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인데? 두 사람의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대요.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잘 보세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달의 기 단단히 버린 이후에, 이게 이제 그거야, 산을 보면서 쌍욕했던 그 빨치산 저주, 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던 거야. 자, 공합소. 전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는 할머니는 목이 콱 메었대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사부도 별 싫은 그런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답니다. 자, 야한테서 이 얘기는 다 들었어. 자,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부이 대신 맡았고요.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스러웠고. 인자는 다,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지나간 일이니까. 자, 생각해봐. 이 두 사람의 외할머니랑 친할머니의 갈등은 결국은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이념 갈등 때문에 생긴 거야. 전쟁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근데 우리 할머니랑 친할머니랑 외할머니는 따로 이념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데 그 각각의 희생자로서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잖아. 맞죠? 근데 결국은 이 서로 둘 다 아들을 잃었다는 공통점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지나간 일로 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 말씀 그만두고 어서 마음이나 잘 추스리라고.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대요.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고, 잘 보세요. 어떤 모습? 갈등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이겠지. 자, 그래서 자,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답니다. 탈 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라고. 염려 마시할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처음시나 사분댁 터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을 것이오 라고 하면서, 자, 봐봐,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너무 걱정 말라고. 아들 잘 갔을 거라고. 그리고 보통 좋은데 원한을 다 풀고 죽어서 된 귀신은 우리 집안을 뭐 해주는 거야? 든든히 보살펴주는 조상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매년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해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 할머니가. 자, 그만한 이야기를 나눈데도 대본에 기운이 깔아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 방으로 물러나왔대요. 자,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습니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잘 보세요,
의식이 없는 중에도 뱃숟갈 흘려넣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습니다. 건강이 어때요? 매우 안 좋은 상태인 거야. 자, 그러면서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답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텼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기 직전에 노망이 난 거야. 죽기 직전에 이제 노망이 나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치매 증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못 하는 거야. 그 상황이 된 거죠. 그걸 꼬박 그러면서 얼마를 버텼다고? 일주일을 더 버텼다고. 안에 있는 아들보다 잘 보세요. 안에 있는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나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집안에 모든 남자가 다 군대에 가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 남자 한 명 빼놓고 나머지 다 군대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안에 있는 아들은 나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삼촌은 누구인 거야? 저 밖에 있는 아들은 누구인 거야? 삼촌인 거야. 밖에 나가 있는 아들.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이 그렇게 어떻게 됐다? 눈을 감았다고. 자, 그럼 생각해봐봐. 집에서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계속 믿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이 서술자의 아빠는 집에 있었을 거고.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누구 기다리고 있었다고? 친삼촌, 그러니까 자신의 작은 아들이 올 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 그 상황에서 결국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지만 구렁이가 돼서 돌아왔잖아. 그리고 저승에 무사히 잘 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르르 눈을 감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이 삼촌을 기다린 시간이 할머니에게 가장 무슨 시간이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읽어볼게요.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놀라운 기력으로, 왜?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지금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잖아. 그러면 그 직전까지도 죽기 직전의 기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고가 되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 뭐야, 삼촌 돌아온다고 자꾸 잔치상 준비하라고 그랬던 기간, 이 사실은 잘 보세요. 목숨이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는 시간이었나 보다 라고 서술자가 생각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이런 가족관계를 만들어가지고 할머니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나는 이 작품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던데 그런 감수성은 안 느껴지나? 나는 이 작품 볼 때마다 눈물이 막 빙빙 돌아요. 자, 봅시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답니다. 자, 이게요, 봐봐. 친삼촌이요, 빨치산이었잖아. 그리고 이 친삼촌이 빨치산인데 사실 집에 있어도 되거든. 근데 자꾸 어디 나가서 숨어서 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친삼촌이 이제 죽은 상태로 돌아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간에 내가 지금 있는 지역은 남한 쪽 지역이야. 북한 쪽 지역이야. 남한 쪽 지역이야. 왜냐면 외할머니가 피난 온다 그랬잖아. 근데 외할머니의 아들인 친삼촌은 남한군이었잖아. 그럼 피난이니까 북쪽으로 피난 갔겠어? 남쪽으로 피난 갔겠어? 남쪽으로 내려왔을 거 아니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남쪽 지역인 거야. 남한 쪽 지역이야. 그래서 남한 쪽 지역으로 피난을 내려온 거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친삼촌은 지금 뭐로 살고 있어? 빨치산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 남한 쪽 지역에서 빨치산으로 살고 있으니까 집안에 붙어있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지.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는 이제 앞에 생략된 내용인데 내가 룰루랄라 천진난만하게 있다가 이 친삼촌이 우리 집에 한번 들렀다 나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형사가 나한테 깎아 사주면서 혹시 집에 삼촌 들어왔어요? 이랬는데 네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친삼촌이 잡혀서 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친할머니가 나를 매우 미워해요. 매우 미워하는데 외할머니는 나를 너무 예뻐해. 왜냐면 외할머니는 빨치산에 미우니까. 이해돼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를 되게 미워하고 있다가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는 거야. 내 손을 잡고 손자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답니다. 자 봐봐. 해피엔딩이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고. 자, 장마는요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이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6.25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 상황을 상징해요.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상황. 근데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고 했으니까 장마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잖아. 전쟁의 종결. 그래서 갈등과 대립의 해소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는 건 엄청 많이 나왔지. 외할머니랑 친할머니가 서로 사이가 좋아진 거. 이게 뭐야 지금? 사실은 우리가 서로 동족끼리 싸운 거 아니야. 같은 민족끼리 싸웠는데 이 소설에서는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 동족끼리 싸웠던 이 아픔의 해결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아픔이 너무나 큰데 이 아픔들을 서로 묻고 나중에는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작품을 썼겠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통일이 굉장히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작품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할머니가 나를 용서한 건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 다 연결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요 장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요거 핵심 정리가 좀 많거든요. 이 작품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핵심 정리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